저쪽에 서면 이제 C팀이 안 보이실까봐 시가 짧아서 충분히 목소리 들리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B팀 박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A조 C조께서 우리가 리더십을 구현하는 어떤 리더와 구성원 환경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론을 잘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맡은 부분은 팀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 앞 두 조의 역량이 저희에게 가장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 리더십에 관련돼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그 조직원끼리 구성원끼리 간단하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어떤 인사냐면은 손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조직원끼리. 자, 3명, 2분 손 잡아주시고 어떤 인사를 하냐면은 함께 해주셔서 참 힘이 됩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함께 해주셔서 참 힘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함께 해주시니 참 힘이 듭니다 라고. 자, 우리가 힘이 드는 존재가 되면 안 되죠. 힘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발표한 것도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팀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손을 놔도 되는데 이렇게 안 놓는 게 팀 리더십이 참 좋으신 거예요. 자, 오늘 참 팀 리더십이 좋으신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정의를 내린다는 거는 정의가 내려지면 나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일반 명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명함이라는 것을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면 자기만의 명함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앱을 만들어서 독일에 5조 6천억에 이제 판매를 하신 우리 김봉진 대표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명함을 나는 아주 작은 그릇에 내 이름을 담는다라고 명함을 정해요. 그래서 그분 명함을 보면 흰 백지에 이름밖에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메일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명함을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팀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냐? 내가 정의를 내려야만, 정의를 알아야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에서는 팀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함께 행동 또는 일하거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이제 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카젠바크와 스미스는 뭐 이렇게 그래도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상 좀 불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팀을 먼저 정의한 이유는 팀 리더십이라는 용어 자체가 팀과 리더십이 합쳐졌기 때문에 과연 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팀을 먼저 한번 정의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율성을 갖고 업무 수행 전체와 결과에 대하여 상호 책임을 공유하고 주인의식을 느끼며 서로 협력하는 조직의 기본 단위. 너무 길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의 목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업무 수행 전체와 결과, 그리고 책임을 공유, 협력. 요게 이제 팀이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집단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과연 집단하고 팀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기여한 노력의 결과, 성과를 보는 게 집단이고요. 팀은 개인의 기여와 공동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을 성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단이 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가 모여 있으면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팀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여 있는 집단이 팀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집단이 팀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구성원들 모두와 공유되는 활동이 될 때 집단에서 팀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책무가 순전히 개인에게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양자의 것으로 바뀔 때 집단에서 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냥 집단이 아니라 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집단을 만들 수는 있지만
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더는 집단이 아닌 팀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팀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모았다고 다 팀이 아니라 그 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전제를 가져야 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95.8%가 상사와 갈등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조직에 있으면 상사나 아니면 하위 어떤 계급자들하고도 어떤 갈등의 경험이 있죠. 근데 64.5% 정도가 일관성 없는 업무 지시, 그리고 업무 외 지시, 뭐 이런 것들로 어떤 갈등을 일어낸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한 명의 리더가 조직의 모든 상황들을 처리할 수 없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리더의 범위가 공식적인 리더에서 팀 구성원 모두에게로 확장된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어떤 특성 이론, 행동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책임 요소가 리더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팀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성과와 어떤 공유물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다 보니까 그 각각의 개인의 어떤 연결과 공유, 이런 부분들이 팀 단위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팀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팀원이 리더를 따르는 유형이 여러 가지로 발전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직책이 주는 의무감에서 리더를 따른다. 이게 가장 하위 단계예요. 그리고 그 위의 단계가 팀원들이 스스로 리더를 따른다. 그리고 리더가 조직을 위해 이뤄놓은 결과를 보고 따른다. 이런 식으로 5단계를 거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단계가 4번째 단계래요. 리더가 팀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리더를 따른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떤 목표화된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디어에서는 어떤 이런 리더와 팀원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많이 보여지느냐? 제가 이제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혹시 이 드라마 아세요? 미생? 이 미생에 보면 이 신입사원 4명이 각각 다른 팀에 배정되죠. 근데 그 팀의 팀장도 그렇고 팀원들의 성격과 행태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좋았던 게, 각 팀마다 팀장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팀원들과 어떻게 공유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잘 도출된, 그래서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팀 리더십의 유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영화 어벤져스. 어벤져스 보면 각각의 리더가 나오잖아요. 각각의 리더. 우리 아이언맨도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근데 그들이 팀을 이뤘을 때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과를 같이 지향하는 어떤 공동의 목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팀 리더십이 지금 많은 미디어에서도 다뤄지고 있구나. 그래서 고전 이론보다 현대에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중요성이 대두되는 게 바로 팀 리더십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팀 리더십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갑 선생님께서는 팀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팀 환경에서 팀원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번째,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시바수 브라마니아라는 아주 이름이 긴 학자님께서 팀 내 분산된 리더십 행동으로서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해군 본부에서는 또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대별, 어떤 그 조직별입니다. 제대별 구성원을 서로 팀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단결된 힘이 발휘되게 리더는 조정자, 협력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개념으로 팀 리더십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리더십이 리더의 리더십 발휘가 리더의 영향력의 주를 이루었다면, 팀 리더십에서는 팀의 구성원들에게 권한과 기술이 공유되는 리더십이 바로 팀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팀 리더십에는 어떤 요구 조건들이 합쳐져서 팀 리더십이 될까? 그 구성 요건을 보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성, 전문성, 일체성, 자발성, 이 4가지 요소가 모여서 팀 리더십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각각의 요인들을 보면 얼마나 유동적이냐, 리더는 그 사회의 변화와 환경의 어떤 변화에 얼마나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유동성이고요. 전문성은 이제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필요한 덕목이죠.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관계성을 발휘하느냐,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고요. 3번째, 일체성. 그러니까 팀 구성원이 어떻게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체감을 주느냐. 그래서 이게 고전 이론과는 대비되는 하나의 특성이겠죠. 자기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일체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자발성. 어떻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팀 리더십을 만드는 구성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팀 리더십에는 기본적으로 셀프 리더십,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리더로 만드는 이 셀프 리더십이 먼저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 팔로워십, 사람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팔로워십이 이제 전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팀워크, 그 팀들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과 어떤 효과성들. 그래서 이렇게 셀프 리더십, 팔로워십, 팀워크 이 세 가지가 팀 리더십을 어떻게 보면 구축하고 성과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팀 리더십도 강점과 약점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강점 같은 경우는 뭐 리더와 구성원들이 팀의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어떤 수정한다는 것들, 그리고 각 구성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팀 전체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고요. 그러면 팀 리더십이 가지는 약점은 무엇일까? 리더가 어려운 결정사항에 대한 해답을 손쉽게 갖기 힘들다는 거. 왜? 모든 팀원들을 조율하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팀 리더의 자질이 그만큼 중요한데 모든 팀 리더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약점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셀프 리더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발전에만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리더십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정도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팀 리더십을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좀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일본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 아시죠? 우리 루피 나오는. 그래서 이 만화책이에요. 뭐냐면은 그 루피가 어떻게 해적들, 자기 잔당들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내고 하느냐, 그걸 만든 책이 바로 원피스식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어떤 팀의 구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나머지 아니면 구글에서 취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팀 리더의 효과들, 이런 것들은 우리 OKR이라는 구글에서 실제 쓰는 그런 목표 달성 기법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팀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팀 리더십이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10걸음 가는 것보다 우리 조직원들이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